김유진 씨는 서울 강서구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43, 직급은 차장이고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습니다. 회의는 많고 일정은 빽빽합니다. 점심은 대충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우고 퇴근은 늘 야근 후입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은 늘 다음 기획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날도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팀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 요즘 좀 지쳐 보이네요. 휴직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유진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익숙했지만 휴직이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집에 돌아와 가만히 앉았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쉬어야 할까? 정말 그럴 때가 온 걸까? 며칠 후 유진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 하나, 노트북,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목적지는 경북 봉화. 엄마가 혼자 살고 있는 시골집입니다. 연락은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한 날 집 앞 장독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엔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고 바람에 깃발처럼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냐? 그 말은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쉬려고요. 엄마 박말순 씨는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 유진을 키웠습니다. 된장을 담그고 김치를 버무리고 텃밭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손은 늘 바빴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습니다. 유진 씨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 냄새 아직도 진하네요. 엄마는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이 냄새 싫어했지. 그 말에 유진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된장 무침이 들어있던 날 친구들이 코를 막았던 장면. 그날 이후 유진 씨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된장 좀 그만 담그면 안 돼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장독대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엔 조용한 틈이 생겼습니다. 유진 씨는 대학에 가며 서울로 떠났고 엄마는 여전히 그 집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항아리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싫지 않네요. 이상하게 편해요. 그녀는 아직 이곳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독대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유진 씨는 시골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말이 없었고 유진도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랐습니다. 엄마는 해 뜨기 전 마당을 쓸고 유진은 늦게 일어나 커피부터 찾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된장국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유진은 국을 한 숟갈 뜨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짜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뜨고 반찬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마당을 정리하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 위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엽을 털어내고
항아리를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옷자락이 젖었습니다. 엄마가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가왔습니다. 그건 된장 항아리야. 안쪽은 건들지 말고 겉만 닦아. 네.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요. 엄마는 말없이 고무 장갑을 끼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항아리 뚜껑이 덜컥거렸습니다. 유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의 하루였구나. 다음 날 유진은 엄마가 장을 뒤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저으며 엄마는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장맛이 좀 묵네. 물 조절을 잘못했나.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도 해볼게요. 힘들어. 팔 아파. 괜찮아요. 해볼게요. 주걱을 잡자마자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된장은 무거웠고 저을수록 팔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몇 번을 멈추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장맛은 손맛이야. 그냥 저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유진은 멈췄습니다. 손맛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음식은 레시피와 계량이었습니다. 감각과 기억으로 만드는 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가 끓이는 방식대로 멸치 육수에 감자와 호박을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식탁에 올리자 엄마가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내가 끓였냐? 네. 엄마처럼은 못하지만 맛은 괜찮네. 그 말에 유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칭찬은 아니었지만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국그릇 2개, 밥그릇 2개, 그리고 조용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 했지만 도시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휴대폰을 보거나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일은 엄마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밤에 그런 건 좀 줄여. 속 버려. 엄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부딪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익숙한 거리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마당에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걸 지키면서 엄마는 나를 키웠구나.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지, 엄마와 진짜 가까워질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엄마의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있어보자.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김유진 씨는 요즘 자주 멈칫합니다. 말보다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엄마와의 대화는 여전히 짧고 식탁 위엔 늘 조용함이 깔려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아직 어색합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 씨는 창고 정리를 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편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감기. 밤새 열. 약값 3,000원. 다음 달 쌀값 걱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첩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적어 내려간 삶의 기록. 유진 씨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진이 도시락 반찬 된장 무침. 친구들이 놀림. 유진이 울고 말도 안 해.
나도 울었다. 그 문장을 읽고 유진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도시락을 열었을 때 퍼지던 냄새, 친구들의 웃음, 그리고 엄마에게 했던 말. 엄마, 된장 좀 그만 담가요. 창피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말이 줄었습니다. 유진 씨는 도시락에 김치만 넣어달라고 했고 엄마는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 기억이 수첩 속 문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 씨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유진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미안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 도시락 반찬 때문에 제가 너무했어요. 엄마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다 그런 거지.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그날 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엄마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장을 담그고 마당을 지키며 살아온 시간들. 다음 날 유진 씨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된장을 저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으면 안 돼. 천천히 깊게.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배워볼게요. 장맛이란 걸. 엄마는 말없이 주걱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항아리를 저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항아리 뚜껑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방 안에서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의 삶을 이해하려면 장맛부터 알아야겠구나.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지, 엄마와 진짜 가까워질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엄마의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해볼 거야. 도망치지 않고. 김유진 씨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 위에 햇살이 내려앉고 바람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지난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 삶을 직접 살아봐야 한다고요. 다음 날 유진 씨는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엄마가 담근 된장을 조금 덜어 유리병에 담고 손수 만든 라벨을 붙였습니다. 봉화말 된장, 박말순 손맛.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팔겠다고? 네.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장터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좌판에는 고구마, 들깨, 말린 나물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며 물건을 골랐습니다. 유진 씨는 구석 자리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된장병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끔 보기만 했습니다. 유진 씨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옆 좌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나오셨어요? 네. 엄마 된장이에요. 말순이 된장이면 맛있지. 그걸 몰라서 그래. 시식이라도 줘봐요. 그 말에 유진 씨는 집으로 달려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국물을 덜고 종이컵에 나눠 담았습니다.
다시 장터로 돌아와 시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거 맛있네. 된장 어디서 담갔어요? 우리 엄마가요. 직접 담근 거예요. 그날 유진 씨는 된장병 5개를 팔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그걸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돈보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유진 씨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된장병 5개 판매. 첫걸음. 다음 주 유진 씨는 마을 아이들에게 요리 수업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김치볶음. 아이들은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습니다. 엄마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잘하더라.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유진 씨는 점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된장 이야기, 장독대 관리법, 김치 담그는 순서. 그녀는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팔은 자주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장터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진 씨는 된장병과 함께 손수 만든 레시피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행사 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부지런하네요. 말순이 손맛을 잘 이어가겠어요.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지. 그날 밤 유진 씨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엄마처럼은 아니어도 나답게. 그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장맛도 손맛도 삶의 방식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음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봉화의 겨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눈은 자주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김유진 씨는 그 겨울을 지나며 한 해를 채웠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꼭 1년. 그녀는 이제 이 마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텃밭에는 봄을 맞아 상추와 쑥갓이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아이들은 주말마다 유진 씨 집에 와서 요리를 배웁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며 말합니다. 된장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야. 서두르면 맛이 안 나. 엄마 박말순 씨는 여전히 집안에 있습니다. 손은 느려졌지만 눈빛은 여전합니다. 유진 씨는 이제 엄마의 말투를 이해하고 침묵 속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 씨의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유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오래전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유진 씨는 서울 집을 정리하러 올라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오래된 가구, 책장 속에 남겨진 사진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 그 시절은 분명 존재했지만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유진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름대로 애썼겠지. 나도 그랬고.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간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엄마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엄마, 이 국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장이 잘 익었지. 봄이니까. 그 말에 유진 씨는 웃었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닫으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거리, 삶의 방향, 자신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세웠고, 관계를 회복했고, 삶을 새로 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고된 장 담그기 같아요. 처음엔 손도 아프고 냄새도 낯설고 기다림도 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깊은 맛이 생겨요.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아리 위에 햇살이 내려앉고 유진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리는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장독대 앞에 앉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당신만의 맛이 생길 거예요.